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을 해볼게. 국외음악. 우리가 교체에는 5가지를 외워야 돼. 5가지, 숫자를 5가지 써놓고 5가지 칸을 맡겨보자고. 제일 먼저 음절 끝소리 현상 배웠고, 두 번째 비음악, 유음악. 크게 남은 게 2가지야. 국외음하고 된소리 대기가 있는데, 그러면 국외음하는 뭐가 특징이냐면 국외음이 아닌 게 국외음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걸 국외음하라고 하지. 근데 이 국외음하에 해당하는 게 뭐하고 뭐밖에 없냐면 드하고 트야. 치조음이지? 그치? 치조음인 드트가 뭐를 만나냐면 이 드트로 끝나는 형태소가 모음이 동그라미 치면 돼. 요 모음이가 국외음이야. 국외음이라고 적어. 그러니까 요 누구랑 만나느냐 해서 모음이와 만난다. 근데 이 모음이가 국외음인 거야.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교체 현상에는 반드시 변화하게 해주는 변화의 원인이 있어. 변화의 원인이 뭐냐를 맞추는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애들이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못했던 게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걸 비음으로 만들지. 그럼 비음으로 만드는 변화의 원인이 니은과 미음이라는 비음이야. 맞아? 그러면 드나 트가 모음 1을 만나면 뭐로 바뀌어? 지나 트로 바뀌잖아. 그러면 얘가 변화의 주체라고. 그래서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비음이 아닌 놈이 비음을 만나야 변하는 거고,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니은이 유음인 니을 만나야 변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 낸 거야. 비음화, 유음화는 변화를 시키는 원동력이 비음이나 유음인데, 그러면 국외음화는 누가 원인이냐라고 물은 거지. 생각을 한 거야. 앞에 있는 드트는 전부 다 치, 조음이란 말이지. 얘네들은 국외음화 대상이지 얘네가 원인이 아니란 말이야. 누가 원인이냐? 얘네가 원인이란 말이지. 그러면 따져보면은 얘네들이 국외음, 병국외음으로 가는데 얘가 국외음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거를 추론했던 거야. 근데 애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체 현상 5가지든 거의 대부분 다 자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자음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모음이 자음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니까 얘가 국외음인가 하고 퀘스천 마크 딱 찍었다가 아리까지 해서 답을 못 맞춘 거야.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무슨 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건 변한다는 얘기거든. 변화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비음화, 비음이 아닌 놈이 비음으로 바뀌고 유음화, 유음이 아닌 놈이 유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국외음화에서 얘가 국외음인 거야. 그래서 이 발음을 해보면 이 하면은 얘가 경국에 가서 혀가 딱 닿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라고 하면 걔가 국외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국외음화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굳이 가치와 같은 놈이 있다가 자 다치다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 교재에. 그 다치다 가지고 그런 문제를 낼 수 있는 거 수능에서는 이 다치다의 디귿 받침이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지읒 받침이라는 것을 잘 봐야 돼. 자, 요거를 음절 끝소리 규칙하고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지금 다치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디귿이잖아, 그지? 그럼 뒤에 키를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2로 시작되는 자음이 아니거든? 그지? 그러면 뭐냐면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결합할 때 지치로 바뀐다고 얘기하는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뭔가 예외가 되잖아 지금. 그러면 그 지점이 문법에서는 출제하기 되게 좋은 영역이 되는 거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뭐야? 이 모음이 아니네. 그래서 출제 포인트. 그러면 그냥 그 사실만은 물어볼 거냐? 그렇게 내는 거는 수능 문법이 아니라 했어. 수능 문법은 하나만 물어보는 내신형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를 음절 끝소리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국외음화 문제를 내보자. 그러면 닫히다가 있고 붙이다가 있어. 써볼까? 요거하고 요거는 발음은 똑같아. 어떻게 발음이 돼? 닫히로 발음 나지? 얘는 어떻게? 붙이로 발음 나. 자, 어때? 보여지는 현상은 동일하지? 현상은 동일한데 이거를 풀이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느냐?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면 첫째 뭐가 이루어질까?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면 히읗은 앞에 있는 그드부즈를 뭐 하는 힘이 있지? 예, 축약하는 힘이 있어. 거센 소리로 만들어줘. 맞지? 그래서 일단은 닷과 티가 만나서 그렇지. 축약을 먼저 해. 축약을 한 다음에 닷티로 됐단 말이야. 그때 티귿이 누구랑 만났다? 이랑 만났단 말이야. 티귿이 이랑 만났으니까 얘가 뭐로 변하는 거야? 닷티로 변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얘는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는 축약. 요 과정을 적어주면 돼. 요 문제의 과정을 적어주면 돼. 요 문제의 과정을 보면 디귿 받침이 히를 만나면 축약을 먼저 한 다음에 국외음화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하여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하여 지읒은 뭐로 바뀌어야 되지? 요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밑줄 그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EBS 수능 특강에서도 한번 문법 파트에서 다룬 적이 있어. 요거 다룬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보는 아이들이 있어서 음절 끝소리 다음에 다시 축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국외음화해야 된다. 총 3번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써야 되냐면 디귿으로 바뀌지 않는다. 끝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디귿 받침이 아닌 놈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뒤에 히를 만났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쓰라고 하면 되냐면 요거는 음끝이 이어지지 않고 단순 축약이라고 쓰는 거야. 뭐라고? 단순 축약. 단순 축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단순 축약이라고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 디귿 받침은 히를 만나면 축약과 국외음화가 일어나지만 얘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냥 단순 축약이야. 그래서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치읒으로 바뀌는 딱 한 번의 음운 변동을 거치는 거지. 딱 한 번. 딱 한 번이니까 단순 축약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헷갈리기 쉽잖아, 그죠? 요거 음끝이 일어난다라고 착각하기 쉽다고. 근데 음끝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음끝 아니야! 단순 축약이야. 한 번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EBS 교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몇 번의 과정을 거치는가라는 문제를 했어. 한 번. 얘는 몇 번에 거치느냐? 2번. 이게 답이었다고. 그치? 그러니까 횟수를 만약에 물어본다고 한다면 음운 변동의 횟수를 물어본다고 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받침에 따라서, 그치? 받침에 따라서 디귿 받침이냐 지읒 받침이냐 따라 달라다. 발음은 똑같이 치로 나지만 그 중간 과정에 음운 변동이 달라질 수 있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봐야 될 수능형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좀 복잡하지만 디귿이 아닌 놈들은 뭐로 만들면 된다? 단순 축약이라고 딱 기억하면 되는 거야. 디귿은 축약과 국외음화로 가지고. 두 번째, 자 여기 나오는 요 된소리 대비를 보면 경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경자가 딱딱할 경자니까 된소리라는 뜻이고, 두 번째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앞 음절의 예사소리 받침이 됐어. 자 밑줄 긋고 앞 음절의 예사소리 받침은 총 몇 개가 있니? 라는 거야. 예사소리 받침은 총 몇 개가 있을까? 자, 음절 끝에서 날 수 있는 소리는 총 몇 개가 있을까? 라는 질문과 같은 거야. 음절 끝에서 날 수 있는 소리는 총 몇 개? 7개. 근데 그 중에서 재밌는 거는 불을 적으시면 돼요. 그나, 드나, 불을 적으시면 돼요. 왜냐? 대표음 7가지 중에서 끝소리에 그나, 드나, 불어 끝나면 그드브 스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만나는 그드브 스즈를 만나게 되면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인 끝트, 뿌쯔, 치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된소리지. 따라서 이 부분을 적을 때 그드브를 적고 잘 봐라. 끝과 끝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드브로 발음되게 돼 있어. 그드브지. 근데 이 그드브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예사 소리들은 무조건 된소리가 돼야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끝은 기본적으로 된 소리 되기에 기본 조건이다.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결과는 과학적으로 음절 끝에서 날 수 있는 소리가 그드, 브 세 가지하고 느르무가 있단 말이지. 근데 느르무는 뒤에 된 소리로 반드시 일어나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나, 드나, 부는 필수 조건입니다. 얘네가 되면 무조건 다음에 된 소리로 날 수밖에 없어. 과학적이지. 그러니까 끝에다가 항상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그드, 부는 된 소리 내기의 기본 요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된소리 대기를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 된소리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기본적인 유형 그드부가 함께 낼 수 있는 게 요거지. 잘 봐. 그드부는 기본 조건이 되지만 니은은 기본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니은은 기본 조건이 아니야. 전부 다 만약에 된 소리를 한다고 한다면 위에 나오는 안다를 발음할 때 얘가 안다와 안따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다고. 자, 위에 있는 안다는 어떨 때 사용하는 안다가 되냐면 나는 그를 잘 안다야. 이거는 노우의 뜻이지. 나는 그를 잘 안다. 얘는 허그의 뜻이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다음에 요 된소리 대기를 뭐랑 접목을 하냐면 어문 규정에 보면 말이지 어간의 끝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간의 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단 적어봐봐 이거는. 어간의 끝이 니은인 경우. 자, 요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 된소리 대기 가지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리는 게 하나가 나와요. 안따로 발음할 때와 안다로 발음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된소리 대기의 두 번째 기준에 어간의 끝이 니은인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간이라는 말을 딱 보면 얘는 품사가 뭐일까? 어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품사. 어간이 들어가 있는 품사. 동사나 형용사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따 뒤에 형태소 배울 때 얘기할 건데 어간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거는 명사도 아니요, 대명사도 아니요, 수사도 아니요, 딱 동사하고 형용사밖에 없지. 그러면 어간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건 그놈들이 동사나 형용사란 뜻이고 어간의 끝이 니은인 경우에는 얘네들이 된소리 되기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하고 그드부하고 요놈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놈하고 요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얘는 동사, 형용사에 국한하여 어간의 끝이 니은으로 끝나야만 된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안따로 발음할 때 우리가 누구누구를 끌어안다의 안은 어디까지가 어간입니까? 여기까지 그리셔야 돼요. 응,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얘가 어미야. 어간. 얘가 어미. 좀 복잡하지? 된소리 계획의 기본 조건에다가 자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동사나 형용사는 어간의 끝이 니은일 경우에만 된소리가 돼. 그러면 얘는 어간의 끝이 뭐냐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치? 왜 똑같이 된소리가 안 되지? 그럼 얘를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어디서 왔다? 알다에서 왔다. 알다의 리을이 어간의 끝이 되는 거야. 됐지? 어간의 끝. 따라서 어간의 끝이 리을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바뀔 이유가 없는 거야. 얘는 따로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는 그거를 이유를 물어보길 좋아해. 그럼 왜 따로 안 변했어?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이 그 정당한 이유는 어간의 끝이 리을이 아니어서야. 니은이 아니어서야. 리을이어서 그래. 그럼 이건 니은은 뭐야? 내가 누구누구를 안다 할 때 니은은 뭐가 되는 거야? 현재, 시제, 선음하러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규칙에서 뭐라고 그랬어? 어간의 끝이라는 말을 썼지? 어간이라는 말을 썼잖아. 얘는 어미란 말이야. 니은이. 어미가 니은인 경우에는 뭐한다? 네.
다로 다가 따로 바뀌지 않는다. 어때? 자, 이런 문제로 우리가 된소리 대기의 변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된소리 대기 변형 문제에서 추가되는 개념은 형태소. 우리가 이따가 배울 형태소의 무슨 개념? 어간, 어미의 개념을 접목을 시켜서 문제를 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하나 더 들어가면은 화낼까? 선생님 소매를 걷었는데 여기까지 이해됐니? 하나 더 들어가 볼까 그러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면 저 안따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기를 집어넣으면 돼. 자,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그죠? 그러면 안따죠. 그런데 아기가 엄마에게 자, 요거 비중 딱 두고 발음시키는 겁니다, 이제. 안기다가 돼야 돼, 안기다가 돼야 돼. 안기다가 돼야 돼, 안기다가 돼야 돼. 안기다. 뭐지? 안기다 이래요? 아, 정답 제대로 얘기를 했어. 누가 안기다 그래? 안기다라고 그러지. 그의 품에 안기다지. 우리가 안기다라고 안 하거든. 그러면 문제가 생겼잖아. 어떤 문제가 생겼어? 왜? 니은 다음에 띠로 안 변했냐 이 말이야. 네. 뜨거든. 그렇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요령을 한번 써볼게요. 분명히 개념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간의 끝이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가 어간의 끝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답이다. 아니네. 아이씨,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러니까 코스를 어떻게 밟았냐면 1 스텝, 2 스텝, 마지막 3 스텝이야. 요 3 스텝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수능에서는 끝판왕. 요 정도 되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야. 얘가 어간이 끝이 아닌 이유를 밝히면 되잖아. 자, 선생님이 숫자를 쓰면 됩니다. 이때 아는 뭐냐면 근이라고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는 뭐라고 적어야 돼요? 미사라고 적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전미사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근과 접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조건 외워라. 어근과 접사가 만나는 그 곳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어간은 어근과 접사가 만나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어간이라고 하니까 얘는 지금 어간의 끝이 니은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죠? 어간의 끝이 니은이 아닌 거죠. 따라서 얘도 안기다가 아니라 안기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랑 엮으면 훌륭한 하나의 된소리 대기 문제가 수능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요 정도까지가 끝판왕. 요 다음은 없어요. 요거보다 더 들어가진 않아. 1 스텝, 2 스텝, 3 스텝까지 되면 거의 끝이에요. 근데 이해를 할 때 수능에서 문법은 단편적인 개념 하나를 툭툭 알아보려가 아니라 요거를 건너뛰어가지고 음운 변동하고 형태소 문제하고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는 문제까지 딱 내면 비로소 하나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게 기출에 나오는 겁니다. 아, 적었죠?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하십시오. 근데 충분히 이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스텝, 2 스텝, 3 스텝이 이 정도까지 끝판왕이다. 그래서 문법 문제는 요 정도 기본 개념으로 된소리 대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된소리는 이제 일단 넘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교체는 다 끝났는데 얘네들은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만나면 단순하게 형태가 포메이션 되느냐 교체에 대한 문제고 다음은 이제 이거를 응용을 해서 이렇게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놈들이 있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표시하라는 거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얘기까지를 조금 더 알아본 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같이 읽어볼게요. 음운의 교체 현상 중에서 다른 형상들과는 달리 음절 끝소리는 음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밑줄 주면 됩니다.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음절 끝이라는 위치
그래서 이 음절 끝이라는 위치 때문에 전에 선생님이 이 문제가 뭐로 연결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음절 끝이라는 문제 때문에 모음 시작. 우리가 이제 다시 리뷰해 볼게. 모음 시작 두 가지지. 형식 형태소. 그렇죠?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 자, 요 문제로 나간다 그랬어. 음절 끝이라는 문제 때문에 모음 시작 형식 형태소일 때는 음끝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음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가 음절 끝이 아니니까. 실질 형태소는 음끝이 일어납니다. 자, 요거 적어놓고 요게 기본 패턴이에요. 수능에서는 음절 끝이라는 위치에 나타나는 말이기 때문에 음절 끝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모음 시작 형식 형태소, 모음 시작 실질 형태소. 이 음끝이 안 일어난다. 밭 플러스 이랑과 밭 플러스 이랑이 있다. 중학교 때 문법 시간에 배웠던 단어예요. 자, 어떤 단어냐면 이랑이라는 게 접속조사로 쓰였어. 자, 조사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랑이라는 게 명사로 쓰였어. 고랑, 이랑, 우뚝 솟은, 움푹 들어가 있는 뜻의 명사라고 한다면 얘는 발음이 두 개가 달라지죠. 얘는 밭이랑 로 가요. 왜 치로 바뀌느냐?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그래요. 얘는 뭐로 바뀌어요? 니은 첨가가 들어간 다음에 음끝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반니랑. 자, 이렇게 후다닥 딱 설명하니까 한 친구가 손을 딱 들었어. 선생님 너무 빨라요. 왜 그렇게 바뀌죠? 한 번만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냥 적어볼게. 얘가 왜 바치랑으로 발음이 되는가? 일단 바티랑으로 바뀌죠. 이때는 어떠한 음운 변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음절 끝이 아니니까. 왜 음절 끝이 아니죠? 뒤에 나오는 동그라미에 음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조사입니다. 그러면 얘가 단순히 뒤로 넘어가요. 그러면 단순히 뒤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를 발음할 때 뒤에 나오는 접속 조사를 우리는 접속 조사를 단어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조사는 단어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다들 한다고 대답했다고 할게. 얘 단어 맞습니다. 단어로 인정합니다.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지만 버트. 근데 얘는 무슨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죠? 그러면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밭과 이랑을 조사 이랑을 이제 붙여서 발음할 때는 쉬지 않고 그냥 읽어버려요. 쉬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니까 요 밭과 이랑 사이에 자 뭐가 없습니까? 요게 휴지가 없어요. 끊어서 읽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어서 읽어버린다는 거지. 이어서 읽는다라는 건 여기를 음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밭과 이랑을 발음할 때 얘 이랑을 명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휴지합니다. 끊어서 읽어요. 끊어서 읽게 되면 여기가 음끝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왜 중학교 때 이 발음을 가지고 밭이랑 밭이랑을 외우라고 시켰냐면 얘가 음끝이 아니고 얘는 음끝이다. 그거를 우리가 고등문법에서는 사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끊어서 읽느냐 끊어서 읽지 않느냐의 차이야. 말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끊어서 읽게 되면 음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끊어서 읽게 되면 그쵸? 음끝이 되죠? 거기에다가 1항에 저기 멀리서 니은이 첨가되죠? 이야 요요요니까요. 그 이따가 배워볼게요. 그 다음에 랑이 붙죠? 그러면 밭 니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밭니랑이 된다. 하지만 요 놈은 밭이랑 요렇게 바뀌죠? 그냥 연음이에요. 연음된 다음에 부계음화가 되죠. 자, 요게 문법 문제다. 저것도 저기까지가 끝판왕인 거예요. 선생님 오늘 끝판왕을 2개 알려줬지. 그쵸? 그래서 밭이랑 밭니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음끝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다. 음절 끝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래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어떤 음운과 어떤 음운이 만나야 벌어지는 일이고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다음 가볼까?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드스, 드트, 트, 흐를 대표하는 음운은 디귿이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외래어 표기 밑줄자. 그렇죠. 외래어 표기할 때는 디귿을 적지 않지요? 뭐로 적습니까? 시옷으로 적는다. 단순하지만 하나 정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탈락 파트로 가볼게. 탈락은 마이너스 1이라고 적고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 탈락은 마이너스 1. 자, 탈락이라는 것은 축약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 자, 탈락과 축약을 혼동하기 쉬우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이 뭐가 있냐? 뭐군요. 탈락은 그리고 축약은 둘 다 마이너스 1입니다. 탈락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요. 자, 하나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야? 하나가 남는다는 뜻이고,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가 남는다가 탈락의 뜻이고, 축약은 뭐냐면 제3의 의문을 만드는 거. 근데 얘는 서로 다른 의문이 만나야 돼. 그렇죠? 여기 조건이. 얘는 상관없어요. 얘는 서로 다른 것이 만나든 아니면 같은 게 있든 상관없고, 둘 중에 한 놈이 사라지면 그냥 탈락인 거야. 그런데 요 축약이라는 건 서로 다른 의문이 만나 한 놈이, 그러니까 한 놈이 사라지고 하는 그런 그 탈락이 아니라 제3의 의문을 만드는 거야. 자, 요거는 일단 구분 기준이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 하나씩 사라지는 놈인데 헷갈리기 쉬우니까 저렇게 정리는 일단 해놓고, 다음 자음분 단순화에다 밑줄 딱 보면 얘는 어디다가 음절 끝에 밑줄 딱 치면 누구랑 헷갈리기 쉬운 거예요? 음끝하고 헷갈리기 쉬운 거야. 음끝하고 헷갈리기 쉬워. 음끝과 혼동하지 마라. 음절 끝에서 벌어지지만 두 개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겁니다. 자, 닐 기역, 닐 기역, 닐 기역, 닐 비읍.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 다 적었어요? 그러면 자음분 단순화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일단은 요거를 적어놓고 겹받침, 쌍받침 말고 겹받침 발음에 대한 원리를 이참에 그냥 저기서 끝내보죠. 자음분 단순화를 하려면 일단은 이 겹받침의 발음의 원리부터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겹받침의 발음의 원리. 아니, 겹받침의 발음의 원리가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문 규정에서 정해놓은 겹받침의 발음의 원리가 있어. 첫 번째 대원칙. 일단은 음절 끝에서 벌어지는 놈이기 때문에 대표음이 남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음분 단순화는 음절 끝소리랑은 다른 일이지만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음절 끝에서 벌어지니까 대표음이 남습니다. 그러면 대표음 7개 중에 하나가 남아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대표음이 2개라면 대표음이 2개라면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기죠. 대표음이 하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리을까 누구지? 이렇게 볼까? 네. 우리가 고양이과를 뜻하는 삭 있지, 삭. 네. 똑같네. 미안해. 이거 쓰면 안 된다. 니은 히읗?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2개 중에 대표음이 아닌 놈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우시면 돼. 이게 기본 원리. 그런데 요 대표음이 만약에 2개인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한단 말이야, 예외가. 그죠?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놈이니까 공간이 좀 있는가 모르겠다. 왼쪽 오른쪽에 공간 남냐? 거기다가 뭘 적어주면 되냐면 요 놈하고 요 두 놈하고를 일단 적어요. 얘네가 제일 헷갈려. 그죠?
리을 기억과 리을 비읍의 발음 원칙. 리을 기억도 또 두 개로 쪼개죠. 예외가 존재하니까. 그쵸?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억으로 발음하고 어떤 경우에는 리을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요 기억으로 발음할 경우는 대부분 다 체언인 경우예요. 체언인 경우에는 무조건 기억으로 갑니다. 그럼 뭘 기억하면 돼? 네. 답이야, 답. 그래서 답을 딱 써놓고 체언인 경우는 무조건 기억으로 갑니다. 그러면 리을로 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라는 거지. 요거는 용언일 때 나옵니다. 자, 용언인 경우에 우리가 뒤에 용언의 뒤에 예를 들어서 요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억으로 가는 게 맞는데 어떨 때 리을로 가느냐? 뒤에 누구를 만나느냐? 용언의 간 다음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요. 이게 원리죠, 원리. 자, 딱 요 경우만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로 간다는 얘기야. 용언의 어간에 기읍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이거를 읽고로 발음할까, 읽고로 발음할까? 어떤 게 편해? 읽고가 편해, 읽고가 편해? 이거 읽고로 가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대표음이 기억으로 간다는 뜻이니까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적어내냐면 용언의 어간 다음에 플러스 기억이 아닌 어미 그렇게 쓰면 돼요. 기억으로 만날 때만 얘가 리을로 바뀌는 거야. 나머지는 싹 다 기억인 거야. 그러면 책을 읽자야 책을 읽자야. 자 이거 말로 하면 헷갈리지. 책을 읽자야 책을 읽자야.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지. 기억이야 기억이 아니야. 기억이 아니지. 기억이 아니면 뭐라고? 리을이 아닌 기억으로 발음해야 돼. 얘는 책을 읽자가 되는 거야. 되게 어색하지? 엄청 어색하지? 엄청 어색하니까 이거는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요렇게 적고 딱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뭐인 경우에만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경우에만 리을로 가는 거다. 나머지는 다 뭐다? 기억으로 가는 것이다. 어때? 딱 간단하게 그렇게 외워보자고. 그래서 실은 같은 기억끼리 만나면 싫어한단 말이야. 그거만 기억하면 되고 리을 비읍도 마찬가지죠. 내가 리을이 나올 때가 있고 비읍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리을은 안 적을게요. 왜? 대표적으로 리을로 발음됩니다. 그런데 비읍으로 나는 경우가 딱 한 경우밖에 없어. 뭐가 있지? 네. 리을 비읍. 밥다. 이 밥다일 경우에만 비읍으로 가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싹 다 리을이에요. 얘 하나만 기억하면 돼. 밥다, 밥다, 밥다야. 밝다가 아니라, 밝다가 아니라 밥다가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에다가 적기 다 적었어? 겹받침 발음에?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말 한번 해볼게. 이거 실제로 기출에 나왔던 겁니다. 요 겹받침 발음에 이 원리를 가지고 응용을 했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게요. 두 개 발음이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저 원리에 따라서 일단은 박으로 가야 되겠지. 일단 박 다음에 뒤에 니은이 왔으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돼? 비음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방이 되는 거야. 방. 얘는 방으로 가야 되고 얘는 어떻게 돼야 되지? 얘는 뒤에 놈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밥이었어. 이 밥이라는 놈 다음에 비읍이라는 놈 다음에 니은이 왔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밤이 됩니다. 저거 좋고 이게 약 7년 전에 수능인가? 거기 나왔던 거야. 진짜 저렇게 발음해요? 원리지. 그냥 원리지. 왜 저렇게 발음 안 하죠?
어떻게 발음하지 우리 보통? 음. 둘 다 유마 시켜버리지? 얘도 바른다. 얘도 바른다. 그래서 유마를 시키면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볼까? 이렇게 비음화가 돼야지 맞고요. 요게 비음화가 돼야 맞고요. 뭐를 시키면 안 되냐면 유마 시키는 경우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개의 발음이 동일해져 버려요. 둘 다 바른다. 그래서 나는 이건 내 생각인데 이 박는다와 밟는다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리을 기업과 리을 비읍이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 는다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붙였을 때 발음이 구분이 안 돼요. 둘 다 바른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고 는다를 붙여서 비음화를 시키면 하나는 방이요, 하나는 밤인 거야. 발음이 완전 달라지지. 구별해라. 원리죠.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에서 이거 원리를 모르지는 않거든. 그런데 우리는 왜 수능 교재나 아니면 문법 교재에 이 자음군 단순화의 사례로 나오는 애들의 받침을 유심히 보면 니을기역, 비을기역, 니을 비읍이 나오냐 이 말이지. 됐지?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겹받침 발음의 원리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를 음운변동 파트에서 기막히게 낼 수 있는 문제는 는다 붙였을 때야. 그러면 비음하냐 유음하를 물어보기 되게 좋아. 내가 문법 수업을 한 15년 하면서 친구들이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약간 건방진 애들. 그런 애들 이런 말을 해. 선생님 겹받침 발음 저런 걸 외워야 돼요 이런 말을 해. 근데 내가 안 외우면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아니 평상시 발음이 자기는 완벽하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수능에 나왔던 요걸 발음해봐라 그랬어. 바른다. 발렸죠 걔가. 완전히 발렸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 저거 방과 밤으로 구분해서 발음하나요? 물어봤잖아. 맞아. 대부분 그렇게 구분해서 발음 안 한다. 요거 구분해서 발음하는 사람들은 국립국어원에 있는 국어 교수들이거나 국어학 교수들이거나 KBS 아나운서들. 아나운서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이거 시험 본다던데? 이거 의문 규칙이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거 배우고 나잖아.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게 문법 수업이니까 이 복잡한 걸 막 적고 외워야 되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막 하잖아. 근데 문제는 한 번 듣고 나서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거 발음할 때 주의하게 돼. 이렇게 약간 좀 버벅거려. 그러면 그런 거 발음시켰을 때 버벅거리는 애들은 배웠다는 거야. 누구한테 제대로 국어 선생한테 배웠구나. 왜? 생각하는 거거든 걔가. 그러면 제대로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음군 단순화는 요 단순한 개념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저렇게 겹받침 발음 원리하고 딱 연결을 시켜서 는다 딱 치면 요것도 끝판왕. 기출문제 이것도. 그치? 너무 달렸어. 근데 요렇게 일단 적어놓는 것들을 이해는 다 되지? 그러면 나머지는 너희들의 몫은 뭐라고 하냐? 아까 복습이 100%라고 그랬잖아. 복습이 100%. 적고 이해하고 설명을 듣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꼼꼼하게 다시 읽고 외워봐봐. 이해가 되면 외워질 거야. 그리고 그런 수능 문제는 문법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니을 탈락으로 가봅니다. 니을 탈락은 실질 형태소 단어를 형성한 어근, 활용하는 용어의 어간의 끝소리 니을이 느, 드, 스, 즈 등의 자음 앞에서 탈락합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떻게 공부하면 좋으냐면 자, 일단은 니을이라는 데다 동그라미 치고 우리가 요 표 있었잖아. 앞에서 요 표. 기억나지? 요 표에서 요 표를 가지고 설명해 줄게. 니을 탈락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 표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돼. 니을이 여기 있죠? 얘는요, 어디에서 발음 나는 놈이냐면 치조음에서 발음 나는 놈이죠. 오케이? 그렇다면 나는 요 니을을 치조음이라고 쓰고 여기 치조음이라고 쓰고 느, 드, 스, 지에서 치조음들을 찾아볼게요. 자, 일단 시오. 니은도 디귿. 치조음,
디귿도 치조음, 시옷도 치조음, 지읒은 경국의 음이죠. 근데 얘도 원래 치조음. 그러니까 지읒은 원래 내가 그때 설명하면서 겁나 웃기는 애라 그랬어. 겁나 웃긴 이유가 뭐냐면 요 놈이 말이다. 요 칸에 있어. 위로도 없고 옆으로도 없어. 되게 신기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위 아래 아무것도 없고 양좌우로도 아무도 없는 놈이야. 그래서 궁금한 거야. 저놈은 도대체 출신이 어디냐? 그랬더니 즈츠츠는 요렇게 갑니다. 원래 치조음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자음 체계도를 선생님이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거 딱 차트를 보여주니까 아까 내가 예비 고1 애들하고 수업했다고 그랬지. 고1 애들이 갑자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야. 왜 절레절레 흔들었을까? 중학교 때 내신 시험에서 이 자음 체계도 외우는 시험 봤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이거 외우는 시험 봤어? 빈칸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채워넣는 시험 내신 때 했어? 애들이 막 선생님 저 표는 보면 토 나와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그 애들한테 외우게 하는 게 나는 그 어떤 교육적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리를 설명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고. 만약에 지치치가 요 위 아래 양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 알았으면 한 번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 얘 원래 지조음이었어.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중세국어에서 지치치는 그러니까 드트트가 그러니까 드트가 즈치로 바뀌는 국어음화가 원래 여기 있었으니까 국어음화가 일어날 일이 아예 없었던 거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안 일어나. 그래서 구태 이런 말 다 쓰는 거야 그냥. 완전 이해되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이거거든. 이 리을 탈락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 리을이 치조음이라면 치조음 원래 치조음. 그럼 따라서 치조음인 리을은 누구를 만나면 치조음을 만나면 탈락한다고 외우면 간단한 거예요. 처음 들어볼 거야. 그치? 그러니까 치조음은 리을은 원래 치조음이었던 지읒까지 합해서 치조음끼리 만나면 탈락해버리는 거야. 리을이. 어때?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선명하겠지. 그냥 외우는 것보다. 요 의문들을 하나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쵸? 치조음은 치조음을 만나면 탈락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 기억 만나면 원래는 기억으로 발음돼야 되는데 뒤에 똑같은 기억을 만나면 둘 중에 누가 발음된다고? 리을이 발음된다고. 왜 그래? 똑같은 기억이니까. 똑같은 치조음이니까. 똑같은 치조음이니까 리을은 아예 그냥 더러워서 탈락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리을 기억도 똑같은 기억을 만나면 리을이 발음되는 거예요. 얘가 발음 안 되고. 똑같은 놈들끼리는 발음하기가 껄끄러워지니까.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발음은 좀 선명하게 나지 않더라도 원리는 기억이 나겠지. 같은 음운들끼리는 회피하려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자, 그래서 리을 탈락을 설명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따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느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리을이 뒤에 니은을 만나거나 지읒을 만나면 사라져버려요. 같은 치조음이니까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문법 설명하는 건 다른 선생님들하고 조금 차원이 다를 거야. 굉장히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거예요. 음운 변동을 한 번 하고 나서 두 번 안 하려고. 뭔 말인지 이해돼?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수능까지 이어지는 문제까지 한꺼번에 설명하면서 조금 느려요. 자, 그래도 끝까지는 다 하나. 그 다음에 히읗 탈락에서 히읗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요 놈이 문법에서 아주 좋은 놈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히읗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에요. 밑줄 쫙 치면 됩니다. 용언의 어간이에요. 항상 딴 놈 안 됩니다.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납니다. 어미를 만나면 탈락합니다. 그래서 조은이고 노하고 시 얘 보세요. 얘도 실흔이 아니라 실은이 되는 거지. 왜? 히읗이 탈락하니까 나은이가 됩니다. 자, 이게 히읗 탈락이죠. 히읗은 모음을 만나면 탈락합니다.
하나 하고 또 하나 더 있어. 앞에서 거센 소리 축약을 배웠죠. 그쵸? 즈를 만나면 크트푸치로 되는 뭐가 일어나요? 약이 일어나죠. 또 히읗이 누구를 만나면 히읗이 는을 만나면 얘는 디귿으로 바뀝니다. 니은으로 바뀝니다. 니은으로 바뀌어요. 교체가 있습니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 히읗이라는 놈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탈락이요. 그 다음에 그드, 브지와 같은 예사소리, 안 울린 예사소리를 만나도 네 이렇게 축약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는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만나면 자 니은으로 교체되죠. 그럼 도대체 이 놈은 정체가 뭐야? 뒤에 나오는 놈들에 따라서 어떠한 환경이냐에 따라 탈락, 축약, 교체가 다 일어나 버리잖아요. 됐죠? 그럼 문제 내기 좋을까 안 좋을까? 아주 좋은 몫을 차지해요. 히읗이. 그러면 선생님 써준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 또 외워버리면 되는 거지. 히읗이 모음이랑 만나면 탈락이요. 히읗이 안 울린 예사소리와 만나면 축약이요. 히읗이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는을 만나면 니은으로 교체. 됐죠? 그러니까 히읗 가지고 문제 낼 수 있으면 요 정도로 낼 수 있다. 조건만 달라지면 축약이냐 탈락이냐 교체냐 일어나거든. 우리가 지금까지의 얘기들은 거진 대부분 다 자음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자음 체계도가 중요했잖아요. 자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탈락이 있습니다. 이제 모음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 모음에 해당하는 사례가 딱 하나 있는데 탈락이 있어. 근데 은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말 이랬어요. 어간이어야 되고 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입니다. 여기 크게는 이제 아나 어가 만나겠죠. 아나 어가 나와요. 아나 어를 만나면 의가 탈락하는 겁니다. 아나 어를 의가 만나면 왜 탈락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의와 어의 관계는 요 세 놈은 전부 다 떠올려보면 모음 체계도에서 전설 모음에 있었니 후설 모음에 있었니? 예, 얘네들 전부 다 후설 평술 모음이에요. 쌤이 왜 자음 체계도 모음 체계도를 여러 번 보여주고 외울 수 있으면 외워봐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 의가 탈락하는 이유가 의는 후설 평순 고모음이야. 그지? 의가 맨 윗칸에 있잖아. 그 바로 밑에는 뭐예요? 어지. 그 다음에 맨 아래는 뭐예요? 아지. 그렇다면 요 의는 후설 평순 고모음으로 혀의 위치가 높아요, 낮아요? 높은 놈이죠. 나머지 아나 어는 어때요? 혀의 위치를 움직이지 않으면 어야. 혀를 아래로 내리면 아야. 그러면 으 발음한 다음에 아, 으 발음한 다음에 어나 아를 발음하려면 혀가 내려와야 되지. 귀찮잖아.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아예 뭐를 없애버린다? 의를 탈락시켜버려요. 의와 어가 만나면 의가 사라집니다. 둘 중에 한 놈만 남고 한 놈이 빠져버려요. 그게 바로 커가 되는 거예요. 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에다가 어를 만나면 의가 어로 가려면 혀가 또 움직여야 돼. 피곤해? 피곤하니까 써라가 되는 거야. 됐지? 글씨를 써라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다가 뭐만 적으시면 되냐면 의탈락은 바로 후설 평순 모음끼리의 경쟁 관계에서 후설 평순 모음의 경쟁 관계에서 의는 고모음으로 발음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편리성이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음운 변동에서 의탈락 하나를 배우는 겁니다. 의탈락이 왜 일어날까? 발음의 편리성, 불편의 후설 평순 고모음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중모음, 저모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첨가로 들어가 볼게요. 첨가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음문이 생기니까 플러스 1이라고 적어야 되겠지? 플러스 1입니다. 교재에 선생님이 사이소리만 남아 있었을 텐데 니은 첨가까지 첨가해서 설명을 할게요. 사이소리 현상이란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 합성
명사 동그라미 쳐요. 합성 명사라는 문법적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건 좀 다르지. 합성 명사여야 돼. 얘는 의문의 특성도 아니요, 위치의 특성도 아니요, 뭐의 용력이 되느냐면 합성 명사라고 하는 문법적 개념이 들어가요. 이때 그 사이에 소리가 덧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하고 몸이 만날 때 시옷이 더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 사이에 소리 하나가 더 들어간 거야. 시옷이 들어간 거야. 이 시옷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면 되느냐? 자, 옆에 양쪽에다가 빈 공간에 적어주시면 돼. 요 시옷은 중세 국어에서 출발합니다. 중세 국어에서 시옷은 무슨 격 조사였을까? 정답, 관형격 조사죠. 네, 얘 관형격 조사예요. 관형격 조사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관형격 조사는 현대국어에서 어떤 게 있죠? 뭐뭐 의의 뜻이 있죠? 그러면 저기다가 접목을 시켜볼게. 합성 명사를 이룰 때 시옷이 왜 들어가는지 들여다봤더니 관형격 조사 시옷에서 출발했다는 거야. 그러면 해석하면 잇몸이 뭐야? 이의 몸이라는 뜻이지. 이를 지탱하고 흔들리지 않게 탄탄하게 받쳐주는 몸이라는 뜻이구나. 이의 몸. 어때? 해석도 그럴싸하지. 그러니까 요 시옷이 들어갔던 것은 중세국어의 흔적이다. 중세국어의 흔적이 남아서 지금도 사이소리 현상을 쓴다. 합성 명사라는 게 뭐냐? 이의 몸이니까. 그러면 나무 잎 할 때 왜 시옷이 들어가냐? 나무에 있는 잎이니까 나무의 잎. 코에다가 물을 붙입니다. 그러면 좀 더럽긴 하지만 뭐라고 써? 왜 콧이라고 하지? 그렇지, 코에 물이니까. 어때? 중세국어에서 왔다. 그럴싸하죠? 그렇게 외우면 이해가 되고 잘 외워져.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합성 명사를 만들 때만 벌어지는 거예요. 합성 명사를 만들 때만 시옷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요 사이소리 현상에서 요 조건에 합성 명사라는 조건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 두 놈 중에서 어떤 한 놈만 사이소리가 들어가고 어떤 한 놈은 사이소리가 안 들어가. 얘는 햇살이야. 얘는 햇님일까? 해님일까? 햇님 아니에요? 네.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 얘 품사가 뭘까? 선생님 할 때 님의 품사가 뭐지? 얘 정미사예요. 접사가 붙은 거야. 야, 우리가 합성을 하는 것은 명사와 명사가 만날 때 어근과 어근이 만나야 되지. 어근과 접사가 만나면 우리가 합성이라고 그래, 파생이라고 그래. 이거 파생어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른 왜 수업들하고 다르냐면 이렇게 한번 훑을 때 이게 요 개념에서 지금 우리는 의문 파트 개념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형태수하고 연결하면 수능에서 내기 좋은 문제가 되는 거야. 5문제를 낼 때 이렇게 개념을 2개, 3개 연결하면 5문제가 실질적으로 다 물어보고 있는 거지. 파트들이 다. 그렇게 크로스되는 지점들이 선생님이 항상 뭐냐? 문제 출제 원리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내는 거야. 문법 문제는 수능에서. 사이소리 현상과 품사를 알아야 우리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알 수 있으니까 복합어 문제하고 연결 딱 시켜버리면 사이소리 현상이 순식간에 형태수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품사의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그치? 오케이? 헷갈리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저걸 그러면 선생님 별같이 들려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지. 그 지나가는 프로세스를 외우라고. 그 지나가는 프로세스,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출제하는데 버무리는지, 어떤 포인트인지.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문법 선생님들 그런 포인트를 잘 알아. 수능에서는
야 그런 포인트가 다 시험 문제거든 이렇게 되는 거지. 한 큐에 끝내는 거 싫어해. 자 요거는 중세국어에서 한 번 더 배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 니은첨가인데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으로 끝났고 뒤 단어의 전미사의 첫 음절이라고 나오죠. 밑줄 그읍니다. 이, 야, 여요유. 요거 기억하는 거죠. 이, 야, 여요유. 그거 없어. 없으니까 적어야 돼 이거. 니은첨가는 뭐를 기억하라? 합성이나 파생을 이룰 때 뒤에 나오는 말의 첫 음절의 시작이 뭐로? 이, 모음, 계열이라는 말을 써요. 아, 이거 적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는 없으니까 쌤이 첨가한 거거든요. 맞지? 그럼 그걸 한번 니은 첨가를 한번 첨가해 보세요. 니은 첨가란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전미사의 첫 음절 이, 야, 여, 요 중에서 이야, 여, 요를 기억하는 거지. 왜? 전부 다 이가 하나씩 들어갔으니까. 이, 야, 여, 요, 유 5개입니다. 요 놈들이 되면 니은을 첨가하게 되고 그러면 니나, 여녀, 유로 발음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니나, 여녀, 유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솜과 이불이 만나면 솜니불이야. 솜니불. 솜이불이 아니라 솜니불. 그리고 꽃잎이 되면 요 이파리에 니은이 살짝 포개지면서 앞에 나오는 치읓이 비읍으로 음끝이 되면서 다시 얘가 비음화 되면서 꽃잎이 되는 거예요. 꽃잎. 니은 첨가 음절 끝소리 그리고 비음화까지 해서 꽃잎. 그 다음에 눈 여기도 마찬가지다. 요로 돼 있으니까 살포시 니은이 내려앉으면서 눈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저 사이소리 현상 하면은 보통 우리가 니은 첨가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쌍으로 해둔 겁니다. 두 가지가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디 하나의 하위 분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상세하게 적어드렸던 이유고 이렇게 한 번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기면 우리는 어느새 어디까지 왔냐? 음운 변동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기지개도 펴시고 긴장을 한번 조금 이완시키겠습니다. 미나리스 이완시키고 이완시킨다고 해서 터지한 뜻은 아닌데 머리가 아파요. 굉장히 아프죠. 내가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처음 들어봤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좀 빠르게 했지만 지금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저거 유튜브로 올릴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남아있는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또 생각이 안 나는 데는 처음 그 선생님 그 국강의 국어교실이야. 그 클릭을 해서 이전에 들었던 것도 다시 한 번 더. 문법을 이렇게 처음부터 쭉 다 촬영하고 있거든. 필요한 부분들. 그때 강조했던 것이 기출이나 아니면 문제를 풀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고. 자, 마지막 축약이다. 자, 이건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살포시 한번 여기서 너무 선생님이 세게 얘기하지 않을게. 축약은 자음 축약. 아까 히읗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에서 이미 정리된 부분이니까 밑줄만 치고 넘어가면 되죠. 그드그즈를 만나면 크트크치가 됩니다. 여기 나오네. 꽃이다. 뭐가 기억나지? 받침이 지으실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네, 단순 축약이라는 게. 자, 이게 단순 축약이라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 축약이라는 거는 지읒으로 된 놈 다음에 히를 만나게 되면 음끝에다가 그 다음에 구개음화에다가 뭐 이것까지 일어나지 않아. 그냥 단순 축약 하나로 끝납니다. 자, 두 모음이 만날 때 앞뒤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든다. 이게 축약이에요. 그럼 뭐랑 헷갈리겠니? 탈락하고 헷갈리지 않겠어? 혼동하시면 안 되죠? 탈락은 탈락이고 모음 축약은
축약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축약이 된다면 아까 얘기했을 때 의가 아나 어를 만나면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달라지는 건 뭐가 있느냐? 바로 요거예요. 오와 아가 만나면 오와 아가 만나면 제3의 의문인 와가 만나. 이게 제3의 의문이야. 잘 봐. 제3의 의문이라는 것은 단모음 오와 아예요. 요렇게 설명해야 애들이 안 헷갈려. 단모음이야 얘네들. 다 단모음이거든. 단모음짜리 두 개가 만나서 와가 됩니다. 이 와는 무슨 모음이지? 단모음이야? 이중모음이야? 와. 단모음 체계 10개를 외웠다면 그 단모음 체계도 10개 안에 와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요? 없죠? 얘 이중모음이잖아. 그래서 이 이중모음이고 이때 오와 아가 만나서 제3의 의문을 만들면 그것이 축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모음 축약, 의탈락하고 구분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기출문제를 보면 희한하게 의탈락하고 모음 축약하고를 같이 문제 내고 있다는 걸 알 거야.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지.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나눠준 그 문법 실전 문제를 풀어봐봐. 교묘하게 의탈락하고 그 다음에 모음 축약하고를 같은 장소에서 물어봅니다. 친구들 헷갈리라고. 네. 그래서 이번에 수능 문제, 문법 문제도 이처럼 헷갈리는 부분들을 동시에 한 장소에 이제 펼칠 수 있는 문제를 내요. 줄임말이라든지 준말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문제를 냅니다. 뭔 말인지 좀 이해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축약은 단모음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모음으로 바뀌는 거, 제3의 의문으로 바뀌는 걸 축약이라고 한다. 탈락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자, 이거 실제죠?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요 의문 변동의 실제를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짤막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